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지금부터 포인트 엔지니어링 보도록 할게요. 네, 포인트 엔지니어링을 보기에 앞서 분배철강 한번 잠깐 볼게요. 오늘도 좀 상승 랠리를 펼치는데 이 종목은 제가 뭐 표현하기를 아주 저한테는 효자 종목이라 여러 번 얘기했죠. 제가 사랑한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얘는 뭔가가 이렇게 변화를 주는 시점이 오게 되면 이 랠리를 펼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 방송을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제 고가가 낮아지다가 이제 고가를 높이고 저가를 높이면서 헤드앤숄더를 지지를 만들고 그리고 수렴한 다음에 흐름을 만들어서 그대로 튀어오르죠.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고점이 낮아지다가 저가가 높이면서 변화를 주는 시점을 주목하라. 여기 변곡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얘기 드렸죠. 그죠? 일봉에서 보면 이 추세를 바뀌는 자리도 바로 여기였었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언급을 또 황 대표가 얘기하고 그 전에는 벌써 여기서부터 시그널이 나오고 이 부분을 깨질 않고 1차, 2차 파동이 진행 중이죠. 그죠? 자, 이런 점 얘기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자, 이제 포인트 엔지니어링에 대해 와볼게요. 왜 뭔가 물매철강 얘기냐면 흡사하단 말이에요, 얘들이 보면. 흡사하다고. 자, 포인트 엔지니어링 잠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벤처기업 코스닥이 있어요. 그죠? 소형주고요. 제조, 금속 쪽에 있습니다. 그죠? 액면가는 100원이고 자본금 56억이고요.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 됩니다. 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되죠. 그림만 봐도. 그러니까 뭐 흐름 자체는 굉장히 우상향으로 양호하게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포인트 엔지니어링 연봉을 한번 잠깐 볼게요. 좀 더 큰 그림을 먼저 봐야 되겠죠. 먼저 보고 좀 이렇게 당겨 보면 저점이 1,5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고점이 4,465원인데 지금 3,800원이에요. 그러면 위치를 보면은 되게 많이 올라와 있는 거죠. 전체적인 그 구도를 보게 되면, 그죠? 근데 지금 가격대를 보게 되면 여기 거래가 많은 가격대 여기가, 그죠? 지금 현재 가격이. 그 다음에 여기 치고 나갔던 이 가격대도 거래가 제일 많았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누군가가 많이 모아서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거래가 많다는 것은 과거에 이렇게 움직였던 가격대고 지금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매물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죠? 아니면 여기서 서로가 이 가지고 왔던 애들이 이익 실현하면서 서로가 충돌하면서 이 거래가 많은 가격대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또 여기도 올라왔고 올라와서 또 올라오고 이렇게 왔잖아요. 거래가 많잖아요. 거래가 많잖아요. 거래가 많은 게 당연히 여기서 이제 움직임이 많았으니까 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는 움직임이 별로 그렇게 눈에 띄진 않지만 왜 이 거래가 많았겠냐는 거죠. 누군가는 가져왔겠죠. 누군가는 버려나갔건 그걸 누군가는 끌어올라왔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 지수 때는 지금 거래가 많다. 그래서 연봉을 통해서 지금 알 수 있는 건 여기는 지금 가격에 거래가 많은 가격대라는 거 있다면 이게 꺾인다면 조금 꼬부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엄청 중요한 자리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봉을 통해서 우리가 이 꼭지점, 여기 4,000원 부분에 이게 저항 있고 저항 있고 이 부분이 눈에 좀 들어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향후 주가는 얘는 여기를 당연히 이 지수대를 넘겨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포인트 엔지니어링을 보유하거나 신규 진입을 노린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저항대라는 것도 잊으면 안 되겠죠. 그죠? 아, 그래서 못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올해는 이걸 뚫고 이렇게 넘어가야 주가 흐름이 강력하게 흐름을 만들면서 이렇게 치고 나간 다음에 여기까지 열리죠. 한 7,000원, 8,000원까지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뚫기 시작하면, 그죠?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지금 거래가 많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저항 매물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어쩌면 2차 매집에서 지지 매물이 될 수 있겠다. 두 가지 열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점이 잡히고요. 그 다음에 월봉 한번 볼게요. 자, 월봉을 보게 되면 1차적으로 2020년대 그 5월달에 작년 5월달에 이렇게 됐던 그림을 이 강력한 추세 저항 값을 뚫어놓은 지점이 3,500원이 보이는데 이때는 올라올 때 저항을 받았고 올라올 때 저항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뒤를 딱 보면 아하 지금 현재점에서 3,500원을 깬다는 거 흐름을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저점 대비 올라왔던 이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저점 대비 올라왔던 이 그림 자체가 그 다음에 지지 저항이 형성됐던 이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지지대, 3중 지지대로 바뀐 거죠. 고점이 낮아졌던 흐름에 대한 저항값이 지지로 바뀌었고 1차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저항값을 만들었자니까 또 이 지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서 올라온 이 추세선에 대한 지지까지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기 3중 지지기 때문에 여기 깨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밀린다 하더라도 뭐 이런 형국을 자꾸 만들려고 하겠죠. 근데 여기가 무너진다면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 따라서 조금 가격을 조금 하면 3,500원에서 요 지점 3,500원에서 3,200원 사이를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혹시 갖고 계신 분 이 종목에 대한 그 뭐죠? 관심 있는 분들은 3,200원, 3,500원을 빛나서 놀면 아니겠죠. 왜 이 자리가 3,500원에서 3,200원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오차 범위가 설정되는 거죠. 왜냐면 이 지지가 한 군데서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편차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3,200원을 깨지면 3,500원 자꾸 저항을 맞으면 이렇게 되겠죠. 잘하면, 잘못하면. 그러니까 반대로 3,200원 이탈하지 않고 이쪽에 자꾸 놀게 되면 다시 한번 올라가서 고가 갱신하려고 하는 성질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볼 게 뭐냐면,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 고점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4,099원 정도 보입니다. 그죠? 4,100원쯤 되는 건데 여기랑 여기가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저항을 맞고 저항을 맞고 저항을 맞고 그 다음에 윗골을 잠깐 달고 저항을 맞고 저항을 맞고 저항을 맞았죠. 근데 이번에 또 저항을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를 안착하는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따라서 3,200원이 최종적으로 하락한 지점에서 체킹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100원이 체킹 포인트가 되겠죠. 현재는 여기 있으니까 위쪽으로 갈 확률은 대단히 높지만 가격대 부분 D를 보게 되면 얼마죠? 지금 3,800원이니까 3,200원까지 가면 3,800원 대비 600원이 빠지면 2분이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리스크 범위가 되겠죠. 그러면 66, 36 얼마쯤 되나요? 32, 한 20% 정도는 안 되고 한 17, 8% 정도는 리스크 범위가 벌써 발생하고 있는 거죠. 흐름상은 우상으로 잘 틀어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황 대표가 하나 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포인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잠깐 그 포털 사이트에서 한번 쳐봅니다. 이렇게 쳐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 LCD 패널 생산, 반도체, 정밀 가공, 표면 처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어떤 그 이 회사가 뭘 하는지 좀 감은 오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뉴스를 한번 볼게요. 뉴스를. 최근 이슈가 돼서 이 포인트 엔지니어링에서 어떤 기사거리가 있고 체킹 포인트가 있고 이슈가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먼저 자, 특징조 나옵니다. 2021년 4월 6일이고요. 어제쯤 기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AU 기술로 반도체 글로벌 매출 뭐라고 그랬죠? 여기 매출처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포인트 엔지니어링 보면 시간의 상한가 매수량 잔량 90만 주 4월 5일 어제부터 조금 뭔가가 보이는 게 좀 있죠. 그 다음에 쭉 보면 반도체 대표 삼성전자 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눈에 띌 만한 그러니까 포인트 엔지니어링에 관한 기사가 눈에 띌 만한 게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 여기가 23시간 전에 매출 10억 매출을 올릴 해외 고객사 확보 18.58% 이렇게 나오는데 주가 19불에 사무탄쪽 뭐가 보면은 좋은 얘기는 계속 나와요. 그죠? 오전 갑자기 급등 뭐가 좋은 얘기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는 이 회사는 이미 지금 이게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죠. 기사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아마도 여기서 이미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꼬리를 달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트를 보고요. 차트를 보고 역으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 체계나 내용을 한번 찾아보게 되면 그 주가의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 이 흐름을 바꿔놓은 자리가 분명히 여기잖아요. 이 가격대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바꿨고 이게 벌써 한번 이렇게 시세를 줬는데 이게 저는 아까 그런 좋은 내용들이 이미 여기서 반영이 돼서 누군가 모아서 올렸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이어가려면 당연히 이 아까 말했던 3,200원하고 3,500원을 깨지 않고 올라간다면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저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랠리가 우상향으로 더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이게 걸렸어요. 한번. 그죠? 이게 걸렸어요. 이 저항대가.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놀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이렇게 고가를 고정시켜 놓고 저가를 높이면서 전형적으로 파동을 치면서 이 안에 놀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이제 치고 나가면 나가는 거고 이런 그림대로 나가는 거고 이걸 못 넘어가면 여기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지지는 있겠죠. 그럼 여기 좀 애를 먹겠죠. 이 안에서는. 그죠? 아니면 이제 이렇게 깨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보면 포인트 엔지니어링은 지금 뭔가가 우상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 방향성은 굉장히
훌륭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봉을 한번 봐봅시다. 자, 주봉을 봐보면 이미 이렇게 고가가 낮아졌던 부분이 한눈에 들어오죠. 이렇게. 그러면서 고가를 높이고 그 다음에 동반해서 이제 저가를 높여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데 방향을 바꾼 지점을 한번 볼게요. 여기라는 거죠. 여기. 그리고 틀어서 올리는 지점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아래 꼬리를 달았고 저항을 받았던 부분, 저항했던 자리를 올려놓고 눌림을 주고 지지를 받았고 올라갔잖아요. 이런 모습은 더더욱 긍정적이라는 거죠. 다만 지금 이게 하나 걸렸다는 게 지금 마음에 걸리는 거죠. 어쨌든 영역은 상승 영역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봐볼게요. 이제는 같이 본다는 것은 왼쪽 위에가 월봉, 오른쪽 위에가 주봉, 그 다음에 아래가 일봉이에요. 일봉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한눈에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1차적으로 보면 이 그림이 이렇게 보여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여요. 그죠? 이게 이제 주봉의 그림이, 여기 4,465원에서 이 그림이, 일봉에서 보면 이런 그림이 동일하게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는 부분이 월봉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상향으로 치고 올라갔던 그림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고, 밑에 그려지는 부분이 여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죠. 그리고, 지지점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여기가 뚜렷해. 거래도 많았잖아요. 3,000원 부근이. 근데 아까 보니까 3,200원대가 여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는 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주봉만 봐도 올라가서 안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일봉만 봐도 일봉만 봐도 안착이 된 모습이고 월봉만 봐도 안착이 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보면 포인트 엔지니어링은 3,2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만 이 부분이 지금 정체를 좀 끌어주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 고가를 고정시키고 저가를 높여가는 전형적인 어떤 요 안에 수렴의 구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저한테 해보라고 그러면요. 아까 내용 같은 거 나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일단 시도해 볼 것 같아요. 시도. 왜 시도해 보냐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준이 너무 뚜렷해요. 여기서 이제 황 대표가 얘기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일봉, 그 다음에 주봉, 월봉 기준이 너무 뚜렷해요. 그러면 잘못돼도 내가 대응하기에는 너무 깔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번 시도해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도 보면 되게 나쁜 내용보다는 좋은 내용이 계속 이거 이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흐름을 누군가가 바꿔놓았다는 것은 개입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반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폭락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한번 이 종목에 투자를 해봐도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해봐도 손해를 끼치는 것보다는 약간 나한테 이득을 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구체성 있는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기가 보면 고점이었죠? 여기가 고점이었고요. 여기가 고점이었죠? 여기가 고점이었고 근데 이 고점이 이렇게 높아지죠. 그러면 바뀐 지점의 포인트는 여기 저점에서 치고 나간 점이 여기잖아요. 바뀌기 시작한 지점이. 근데 이때부터 보면 저점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높아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틀어 올리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에 3,200원쯤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오차범위니까 전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여기 거래량도 있는 구간이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이건 잘못된 거고 뭐 대응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성 상태만 놀아준다면 한 번 더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목표가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볼까요, 대표님? 그러면 이거는 이 저항대를 넘어가잖아요. 여기를 만약에 넘어가서 안착이 되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는 무한대로 펼쳐지는 거죠. 어디가 없는 거죠. 이거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얘가 만약에 뚫을 멜치를 펼치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목표가를 두지 말고 흐름을 보는 게 더 낫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포인트 엔지니어링을 이런 부분 체크해서 보시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두지 말고 여기를 넘어가서 안착해서 어떻게 되느냐를 본다면 여기서 자꾸 머뭇거리면 저 같으면 분할청산의 개념을 쓸 것 같아요. 분할청산. 그리고 한번 들고 있어 볼 것 같아요. 이건 가면 많이 가는 거고 못 가면 이 안에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꼬부러지면 여기서 내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꼬부러진다는 것은 뭔가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시그널이
이 거래량의 시그널이 과연 올라가는 시그널이냐, 아니면 이게 누군가 여기서 매집했던 애가 팔아먹은 시그널이라 봤을 때는 이쪽이 더 신빙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여기 들어오는 구간을 따져보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끌었잖아요. 그럼 이 기간만큼 무엇인가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눌림에, 그러니까 여기서 모았던 애들이 자금 한번 회수했다가 다시 한번 튀겨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포인트 엔지니어링은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밀집 황철중 대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